자, 하나 보시죠. 자, 여기는 좀 집중해 주셔야 돼. 아까 퇴충도 물론 집중하셔야 되지만, 여기는 아예 직접적으로 나오는 데입니다, 연충. 그죠? 자, 아까까지는 우리가 뭐 했었냐면, 외부 적립을 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인정되는 부채인 퇴충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외부 적립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외부의 금융기관의 퇴직금을 반드시 적립해야 인정되는 부채인 연충할게요. 자, 보시면, 자, 일단 전기말 추계액이 100원이다라는 건 전년도 말 부채 잔액이 100원. 그죠? 근데 제가 아까 퇴충을 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 부채 있죠? 우리가 추계액 있잖아요. 이 추계액에서요. 먼저 뭐가 먹고 들어가냐면 세법에서는 외부 적립이 없더라도 인정되는 부채인 퇴충이 먼저 먹어요. 퇴충이 먼저 먹고 그 다음이 외부 적립을 해야지만 인정되는 부채인 연충이 그 다음 먹고 들어가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시면 보세요. 뭐냐면 우리 아까 그 사례를 설명드리면 우리가 추계액의 5% 정도를 세법에서는 외부 적립을 하지 않아도 인정을 해줬대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세법상 퇴충 잔액이 전기 말에 5원이다라는 그 뜻은 뭐냐면 외부 적립이 없더라도 세법이 우리가 5원은 미리 송금으로 인정해줬다라는 뜻이에요. 전년도까지요. 했죠. 그럼 우리가 추계액이라는 건 추정되는 부채고 이걸 미리 송금으로 인정을 미리 부채로 인정받는다라는 게 미리 송금으로 인정받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미리 송금, 우리가 실제로 미리 송금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금액이 100원이라는 뜻이에요. 부채가 100원이다라는 건. 근데 외부 적립이 없더라도 미리 송금으로 5원 인정받았죠. 그럼 나머지 95원 남았잖아. 송금될 거. 그럼 나머지 95원 송금 인정받으려면 외부에 그만큼 퇴직금이 적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 부채 중에서 외부 적립 없는 퇴충이 일단 먼저 먹고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가 외부 적립을 해야지만 인정되는 부채인 연충으로 먹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를 쪼개보면 이렇게 쪼개지는 거예요. 1. 순서가 있어요. 순서. 순서가 1. 일단 세법상 퇴충이 5. 그럼 나머지는 연충으로 95원을 인정해 줄게. 몇 뜻입니다. 몇 뜻? 그래서 퇴충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추계 기말 부채 잔액 중에서 이 퇴충 잔액이 먼저 그 부채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연충이라는 부채는 언제 우리가 미리 부채로 인정해 준다고요? 연충이라는 부채는 외부 적립을 해야지만 인정해 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연충이라는 부채로 미리 인정받으면 차변에 송금이 95원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연충이라는 부채로 미리 인정받기 위해서는 외부에 적립을 해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드는 사례는 현실적인 회사를 내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 예금 잔액이 95원이 있겠죠. 갑자기 여러분들 선생님 갑자기 왜 예금이 나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연충이라는 부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외부 적립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회사는 전년도까지 외부에 적립을 95원을 해가지고 미리 연충이라는 부채로 우리가 송금으로 95원 인정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근데 죄송한데 실제 플레임은 뭐냐면 우리 좀 이따가 실기할 때 얘는 예금이 아니라 플레임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에요. 근데 제가 쓸 때 너무 팔이 아파요. 8글자, 8글자. 알죠?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금이라 하는 거 그냥.
그렇죠. 이것도 가끔씩 질문 받아가지고 선생님 예금이 뭡니까 갑자기? 퇴직연금 운용자산 설명할 때 예금이라 할게요 여러분들 좀 팔 아파가지고 실제로 플레임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입니다. 근데 제가 분께 끊을 때는 예금이라 좀 할게요 팔 아파서.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 이제 퇴직금이 나갔대요 이 화면. 화면 보시면 이번에 퇴직금이 얼마 나갔냐면 퇴사자가 발생해서 40원이 나갔대요. 40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퇴직자가 발생해서 40원의 퇴직금이 나갔는데 우리가 추계, 부채 중에서 5%는 미리 퇴충이라는 부채로 인정을 해줬고 나머지 95%는 연충이라는 부채로 미리 인정해줬죠. 그렇죠. 그럼 미리 인정해줬다라는 건 네, 실제로 퇴직금 나갔을 때는 비용이 아니라 퇴충이나 연충을 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40원 중에서 5%는 회사가 직접 퇴직금을 줬고요. 5%. 그렇죠? 나머지 95%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나간 거예요. 이거는 FM. 우리 시험에는 FM대로 안 낼 수도 있어요. 막 회사가 직접 퇴직금 30원 줄 수도 있고. 그렇죠. 이건 FM대로 가정 현실적으로는 우리 평균적으로 지급한 걸로 봐요. 5%는 퇴충으로 인정받았고 나머지 95%는 연충으로 인정받았으니까 실제로 퇴직금 나갈 때도 5%는 우리가 회사에서 주고 나머지 95%는 우리가 외부의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나가요. 원래 이게 FM. 자, 이제 단기말 보시면, 자, 단기말의 추계액이 200원이래요. 추계액이 200원. 그럼 단기말에 있어야 될 추정되는 퇴직금 예상액이 200원이다라는 뜻이죠? 그죠? 근데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추계액 중에서 일단 퇴충이 먼저 구성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1번. 일단 세법상 퇴충이 얼마인지 볼게요. 자, 세법상 퇴충이 얼마냐면 기초에 5원 있었죠. 그렇죠? 기초에 5원 있었는데 퇴직금 지급할 때 2원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왜 2원이라고 하냐면 퇴충은 외부 적립이 없어도 인정되는 부채니까 까일 때는 당연히 회사에서 직접 준 거에서 까이는 거예요. 퇴충은 세법에서는요. 알죠? 예. 그러면 5원 중에서 2원이 줄었을까요? 퇴충이. 예, 줄었으니까 우리가 세법상 퇴충은 얼마가 되냐면 3원이 될 겁니다. 단기 말에. 단기 말에. 그럼 나머지 197원은 어떤 부채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외부 적립을 해야지만 인정되는 부채인 나머지 197원은 연충이라는 부채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나머지는 세법에서 연충이라는 부채로 인정을 해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연충이라는 부채로 인정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만큼 퇴직, 연금, 운용, 자산의 금액이 그만큼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퇴직연금, 운용자산 잔액이 얼마인지 볼게요. 자, 일단 기초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95원 있었죠. 95원 있었어요. 근데 아까 퇴사자가 발생했을 때 38원 퇴직금 나갔죠. 그러면 지급까지 고려하면 95에서 38 빼면 57원이 남아있어요. 퇴직금까지 지급하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여기 아이고 같이 뜨나? 여기 있다. 그럼 우리가 여기 세법상 연충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기말 잔고가 그만큼 있으면 된다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맞죠? 근데 우리가 여기 지급까지 고려하면 우리가 예금이라 할게 그냥 예금의 잔액이 얼마가 남냐면 57원이 남잖아요. 맞죠? 그러면 올해 140원만 새롭게 더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불입하면 돼요. 이해되심? 잔액은 누적이잖아, 여러분들. 맞죠?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57원이 있었죠? 퇴직금 지급할 때까지. 197원을 새롭게 예금하는 게 아니라고요. 잔고만 있습니다, 잔고만. 잔고가 197원 있어야 되는데 이미 57원 있어요. 57원 있으니까 현실적인 회사는 140원을 예금하면 되겠죠, 여러분.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올해. 그렇죠? 그래서 예금의 불입은 올해 새로 넣었다라는 뜻이고, 잔액은 누적이고, 누적. 그래서 우리가 이 퇴직연금 운용자산하고 연충은 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있는 것만큼 우리가 예, 연충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자, 그럼 이거는 그림으로 본 거고요. 자, 이제는 분계로 볼게요. 분계로. 이제 분계로 볼게요. 분계로. 자, 보시죠. 화면. 자, 보시면. 자, 이제 장부부터 할게요. 장부. 자, 조심하실 게 뭐냐. 우리가 방금 했던 세법은 외부 적립하지 않아도 인정되는 부채는 대충. 외부 적립을 해야지만 인정되는 부채는 연중. 근데 회계는 그딴 거 없어요. 회계는 외부 적립하든 외부 적립하지 않든 전부 다 우리가 부채로 적는 계정 과목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예요. 그죠? 그래서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네.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어려운 애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부분 점수 맞는 거에 의의를 좀 두세요. 특히 어려운 애들 중에서 어렵게 출제되는 건 그냥 부분 점수 내가 몇 개 아는 거 입력 다 하는 거예요. 그럼 부분 점수 한 3점은 줘요. 자, 보시죠. 그럼 장부에서는 추계액의 100%를 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계정값으로 설정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장부는 여기 퇴충은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렇죠? 그래서 장부에서는 외부 적립이든 외부 적립이 아니든 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부채로 전년도까지 100원을 설정한 거예요. 그죠? 근데 실제로 추계액은 종업원이 퇴사하지도 않았는데도 미리 비용한 거죠. 미리 비용했으니까 실제로 퇴사자가 발생해서 퇴직금 줬죠. 그래서 이 화면 보시면 일단 이거 무시. 이거 분계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그죠? 이건 뭐냐면 전년도까지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90원 낸 거예요. 그래서 요거. 그죠? 이건 분계로 안 내요. T계정을 주지. 그죠?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보지 마세요. 예금은 보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보지 말라는 거 안 보셔도 돼요. 이거 보지 마세요. 자, 그리고 아래는 뭐냐면, 아래는 이 뜻입니다. 아래 그냥 적어드릴게요. 여러분 가끔씩 이게 뭐예요? 라고 하셔가지고, 아래는 연충 설정입니다. 연충 설정. 뜻이 뭐냐면 회사는 연충이라는 부채로 우리가 설정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시험에는 기업회계 기준을 무조건 지키는 회사만 내요.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연충이라는 계정 과목이 없어요. 그렇죠? 설정하지 않는다라는 데 연충이라는 걸로 설정하지 않고 외부 적립 아닌 거 가리지 않고 다 퇴충이라는 부채로 설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금 지급.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퇴직금 지급은 회사가 직접 2원 줬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38원 나갔죠. 그죠? 실제로는, 그죠? 이거요. 실제로는 회사가 직접 퇴직금 100만 원 생략? 200만 원 줬고,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3,800만 원 줬어요. 맞죠? 근데 우리가 장부에서는 외부 적립이든 안 가리고 미리
부채로 인정받은 건 퇴충이라는 부채로 미리 인정받았거든요. 맞죠? 그리고 미리 송금으로 처리한 건, 미리 비용으로 처리한 건 우리가 퇴충이라는 부채예요. 그럼 당연히 회사는 또 퇴직금 나갔을 때 비용하면 이중비용이니까, 맞죠? 전부 다 퇴직 급여 충당 부채와 상계할 거예요. 그냥 외부 적립, 내부 적립 가리지 않고 다 퇴충이라는 부채를 설정하니까. 그럼 퇴직금이 외부에서 나가든 아니면은 회사 내부에서 줘든 다 퇴충하고 상계할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설정. 그럼 우리가 단기의 설정은 여기다 쓰면, 자, 추계액이 단기 말에 200원이 추계. 200원. 여기에 회사는 추계액의 100%를 다 퇴충이라는 부채로 잡아요. 그렇죠? 100%. 그렇죠? 근데 이미 퇴충의 설정전 잔액이 얼마가 있냐면 기초에 100이 있었어요. 그랬다가 지급할 때 40 깠죠. 깠으니까 설정전 퇴충 잔액은 60이에요. 60. 60.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설정할 금액은 회사가 장부에 140을 설정할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설정을 이렇게 한 거예요. 차변에 퇴직급여 비용 140,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140 이렇게. 이건 회사가 설정한 거. 힘내요. 됐죠? 꼭 영상 몇 번 보셔야 돼. 이거는 한 번 뭐 가지고 택도 없어 진짜.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진짜로 한 번만 보시면 안 돼. 여기는 몇 번 보셔야 될 것 같아. 아니면 선생님 전 여기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포기할래요 라고 하면 재무회계나 이런 거 열심히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금에 이거 안 보셔도 돼요. 이거 시험에 분계를 안 줘요 절대. 예금에 140 불입했다라고만 주니까 무시하시고. 그 다음에 아래는 마찬가지예요. 연충 설정 안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제대로 쓸게요. 연충 설정 안 한다. 연충을 설정하면 그건 기업회계 기준 어겨버리는 거거든요. 자, 이제 세법 갈게요. 자, 이제 세법으로 왔어요. 세법은 이제 외부 적립으로 인정되는 부채는 연충, 외부 적립 안에도 인정되는 부채 대충 구분하셔. 이제는 이제 이쪽으로 온 거예요. 자, 이제 세법. 여기. 자, 세법은 전년도 말에 퇴충 잔액이 5원이죠. 5원이다라는 건 뭐냐면 전년도에 외부 적립을 하지 않았더라도 미리 송금으로 인정받은 게 5원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분계 떼세요. 미리 송금으로 인정받은 건 외부 적립 없더라도 퇴충이라는 부채로 미리 송금 인정받았다. 그다음에 이거 분계는 무시하시고 불입하는 분계 안 내니까. 자, 그럼 나머지 우리가 송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나머지는 그럼 95원 송금 남았죠. 왜냐하면 총 부채가 100원인데 5원만 부채로 인정받았으면 나머지 95원 부채로 인정받으려면 우리가 외부 적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행히 외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95원이 있고요. 그럼 나머지 95원의 세법은 연충이라는 부채로 전년도까지 미리 연충이라는 부채로 송금을 95원 인정해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심하세요. 세법을 연충 설정합니다. 그래서 요거. 예금이 앞에 있어서 예금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세법은 외부 적립 없어도 5원은 퇴충이라는 부채로 미리 송금 인정받았고, 그렇죠? 나머지 95원은 외부 적립을 해서 미리 송금으로 95원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요. 자, 이제 문제는 여기 단기 지급이에요.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회사가 직접 퇴직금 준 게 2원이죠. 나머지 38원은 퇴직 연금 운용자산에서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외부 적립을 하지 않았어도 미리 송금으로 인정받은 금액은 퇴충으로 인정받았죠. 그렇죠. 그럼 퇴직금 회사가 직접 준 건 퇴충하고 상기해야 되는 거예요. 세법 되세요? 근데 우리가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38원 나갔죠. 그럼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전년도 말에 95원 있다 보니까 미리 송금으로 인정받은 부채는 연충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나갈 때 이때는 또 비용하면 안 되지 당연히. 그렇죠? 이때는 연충이라는 부채하고 상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외부 적립을 했기 때문에 인정받은 부채는 연충이고 외부 적립을 하지 않아도 인정받은 부채는 퇴충이니까 회사가 직접 준 건 퇴충하고 상기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나간 건 연충하고 상기해야 되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이렇게? 자, 이제 퇴충의 설정이 퇴충의 설정. 여기는 퇴충의 설정과 연충의 설정이 별도로 있어요. 네, 퇴충 외부 적립 없어도 인정되는 부채. 자, 지금 현재 여기다 쓸게요. 여기 퇴충의 설정. 여기다 쓸게요. 퇴충 설정. 여기 세법이에요, 세법. 여긴 장부고. 자, 그럼 우리가 외부 적립이 없더라도 인정되는 부채인 퇴충은 지금 현재 세법은 하나도 인정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 말 추계액이 200원이죠. 200원에 빵프로 되세요? 빵프로 이거 좀 퇴충 외부 적립이 없어도 인정되는 부채는 지금 현재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퇴충의 설정전 잔액이 얼마냐면 기초에 5원, 그 다음에 회사가 2원 줄 때 퇴충 2원 깠어요. 그렇죠? 그러면 퇴충의 설정전 잔액은 3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퇴충의 설정할 금액이 마이너스 3이잖아요. 응? 마이너스 3. 아까 퇴충의 설정이 음수면 우리가 0으로 본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얘는 0. 아까 뭐 우리 수익으로 과세하는 건 양아치니까. 그렇죠? 그래서 퇴충의 설정이 음수면 0으로 본다. 음, 음. 그래서 여기. 그래서 퇴충의 설정의 한도는 0입니다. 0. 그렇죠? 요 퇴충의 설정이에요. 퇴충의 설정. 그러니까 퇴충? 퇴충. 아이고, 힘들어. 퇴충. 야, 오케이. 아, 진짜 이거 되게 짜증나요, 진짜로. 그러니까 제일 거지 같아요, 일단. 11장은 그래도 개정 과목이라 일치하지. 여기는 개정 과목 2개야. 자, 그 다음에 예금에 불입한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거는. 자, 이제 연충의 설정이면 연충의 설정. 자, 연충의 설정은 우리가 추계액 200원이죠. 그렇죠? 추계액, 여기 이제 연충이에요. 연충 설정. 자, 추계액이 200원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 추계액 중에 퇴충이 먼저 먹고 들어가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기말 세법상 퇴충이 얼마냐면 3원이죠. 왜냐면 퇴충이 기초에 5원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급할 때 2원 깠죠. 그리고 설정이 0이었잖아요. 0이니까 기말 퇴충 잔액은 3원이에요. 3원. 그래서 빼기 3. 그럼 200 빼기 3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단기 말에 세법상 연충 잔액.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설정이라는 건 항상 잔액에서 이미 있는 걸 빼잖아요. 맞죠? 이건 좀 색깔 달리 해볼까요? 빨간색? 그러면 우리가 연충의 설정전 잔액은 기초에 95원. 그죠? 그랬다가 퇴직금 줄 때 38원 감소. 음, 그럼 57원이 설정전 잔액이 될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하면 아마 연충의 설정액이 140원 나올 겁니다요. 계산하면. 그래서 여기 연충의 설정액이 140원. 이렇게.
설정이다라는 거 항상 비용 와요, 여러분, 차변에. 자, 그러면 이제 세무조정. 네, 세무조정 합니다, 세무조정. 자, 세무조정 하면, 우리가 위쪽은 태충이에요, 태충. 아유, 빨리 해야지, 태충. 자, 태충. 자, 보시면, 그럼 우리가 태충은 추정되는 비용이다라고 했죠. 그렇죠, 추정되는 비용. 왜냐면 태충을 설정하면 우리가 차변의 비용이잖아요. 설정. 그렇죠? 우리가 추정되는 비용이니까 한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송금 불산이 태충의 유보가 95원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가산조정인데 부채 첨단 유보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중요해요. 여기 두 번째 여기 자, 아래 여기 연충의 설정입니다. 연충의 설정. 자, 세법상 연충의 설정 한도는 95원이에요. 95원 전년도까지 연충의 설정 한도는 95원. 장부에서 안 적었어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결산 조정 사항이면 세무조정 있어요, 없어요? 연충의 설정이 결산 조정 사항이면 우리 결산 조정 사항이 뭐예요? 세법 장부에서 세법상 한도보다 미달하게 저 그대로 인정 세무조정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연충의 설정이 결산 조정 사항이면 장부에서 저 먹기 싫어요. 먹지 마.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세무조정 없는 거고 만약에 연충의 설정이 신고 조정 사항이면 강제로 처먹어리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 외우셔야 돼요. 자, 여기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럼 연충의 설정이 결산 조정 사항이라는 거예요? 신고 조정 사항이라는 거예요? 신고 조정 사항이죠. 우리가 이렇게 한도보다 미달하게 적었을 때 강제로 송금 산입시키는 거 신고 조정 사항만 있잖아요. 결산 조정 사항 우리 송금 산입 없다라고 했죠. 맞죠? 그럼 여러분 이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왜 퇴충의 설정은 결산 조정 사항인데 왜 연충의 설정은 신고 조정 사항이냐고. 들어보세요. 아까 우리가 연충이라는 부채는 언제 인정해 준다고요? 외부에 적립이 되어 있어야지만. 그 외부에 적립되어 있는 건 추정되는 거예요? 아니면 명확한 거예요? 좀 명확해요. 여러분 추정되지 않아. 예금자리 있어 분명히. 그러니까 얘는 추정되는 게 아닌 거예요. 실제 명확하게 있어요. 외부의 금융기관에. 있으니까 명확한 부채를, 명확한 송금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외부에 적립되어 있는 것만큼 인정해 주는 거니까 명확한 부채, 송금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연충의 설정이 우리가 신고정상.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송금 산입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할게. 여기 또 단기 지급. 그러니까 퇴충이 있으면 제일 짜증나. 퇴충이 있으면. 자, 그럼 여기 지급해볼게. 지급. 자, 지급의 세무조정 해볼게요, 여러분들. 보시면. 자, 볼게요. 자, 우리가 퇴충이 부채죠. 부채가 차변에 있으면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죠? 그렇죠? 그럼 장부는 퇴충 40 감소, 세법은 퇴충 2 감소. 그럼 감소가 세법이 덜하잖아요. 38이 덜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퇴충을 38 늘려야 돼요. 그렇죠? 장부에서 40 갔는데 세법에서 38 살려놓으면 2만 감소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 이제 또 차이 나는 게 뭐냐면 연충의 차이죠. 그렇죠? 자, 연충은 부채요. 부채가 차변에 있으면 감소. 그럼 세법이 38 깎고 연충. 장부는 연충이 없어요. 맞죠? 그럼 연충이 줄어야지, 세법은. 이렇게. 그렇죠? 여기 오류점 분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자, 둘 다 뭐예요? 둘 다 부채예요, 부채. 둘 다 BS. 그럼 세무조정 두 줄.
표정을 봤어. 두 줄 하고 봤더니 오이씨 두 줄. 태충이 없는 문제를 바라야 되죠. 알죠? 두 줄 나와 두 줄. 두 줄이에요. 당연히 야매로 하는 게 나아, 야매. 예. 자, 근데 중요한 게 일단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게 보세요. 뭐냐면 우리가 요 연충 있죠? 연충부터 먼저 할게요. 대충부터 나오나? 대충부터 먼저 할게요. 자, 해보면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부채가 대변이에요. 됐죠? 부채가 대변이면 부채 증가죠? 대충. 그럼 부채가 증가하면 자본의 감소. 자본의 감소니까 마이너스 유보. 됐죠? 아니면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의 오른쪽이라고 생각하시면 차감 조정이니까 부채면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죠? 자, 이거 뭘까요?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지. 뭐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진짜. 그래도 세 번은 나왔으니까, 이거 뭐냐면, 유보의 추인이에요. 자, 해볼게요. 왜 추인인지 여기다 적어보면. 자, 장부상 태충. 세법상 태충. 칸 맞춰서 해보죠. 자, 보시면. 자, 기초의 장부상 태충 1000이죠. 아, 1000이래. 100이죠, 100. 1000은 뭐야? 100. 근데 세법상 기초 태충은 5원이잖아, 5원. 여기 5. 맞죠? 자, 칸 맞춰서. 근데 우리가 장부에서 지급할 때 태충을 40 까죠? 그럼 100에서 40이 감소하네요. 60이 남아요, 잔액이. 되세요? 그래서 이때 세법상 태충이 60이 남아요. 남는다, 이 말이 남는다. 지급해가지고. 근데 세법은 기초에 5원 있었다가 지급할 때 2원이 줄죠? 그죠? 그러면 잔액이 얼마가 남아요? 3원. 그죠? 그럼 차이가 95였다가 57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그죠? 95 차이나 처음에 95 차이. 그랬다가 57밖에 안 나잖아요. 그럼 장부에서 95 많았는데 장부에서 이제 57밖에 안 많아요. 그죠? 그럼 차이가 그만큼 해소된 거예요. 해소됐으니까 추인. 오키? 음. 느낌만 가지시면 추인이 언제 되는지만 좀 감만 잡으시면 돼요.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시면 천재야, 천재.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얘 연충할게, 연충. 자, 연충 부채가 차변에 있어요. 부채가 차변에 있으면 부채의 증가 감소. 그럼 부채의 감소는 그래서 자본의 증가하니까 플러스 유고 또는 소득금의 조정합계표의 왼쪽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산조정이니까 당연히 부채 플러스 유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플러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얘도 추인이에요. 추인이라고 뜨나? 잠깐만, 추인. 맞네. 여기 추인 뜨네. 여기는 연충이 마이너스 유보의 추인이에요. 해볼게요. 마찬가지. 이제 연충으로 바꿔볼게요. 연충으로 이제 색깔 좀 해가지고 색깔을 여기 대충 말고 연충. 여기 연충. 이렇게 해볼게요. 연충 색깔로. 자, 보면 자, 연충이에요. 자, 기초의 장부상 연충은 빵. 장부는 연충이 없어요. 빵. 맞춰서. 네, 세법상 연충은 얼마? 기초에. 여기 95. 부채가 대변이 있으면 증가해요. 95. 맞죠? 여기. 기초. 95. 그랬다가 장부는 지급할 때 연출을 못 가져. 없으니까. 그럼 장부는 그대로 0이에요. 지급까지 하더라도. 0. 되세요?
연충. 근데 세법은 기초에 95 있었다가 38 까버렸잖아요. 까버렸으니까 이제 57밖에 안 남죠. 오케이. 예, 57. 똑같잖아요. 이번에는 연충이 세법에서 95 많았죠. 차이가 세법이 95 많았어요. 그랬다가 57밖에 안 나잖아요. 세법이 57밖에 안 맞죠. 안 맞죠? 안 많죠? 한계가 좀 좋으시거든요. 아, 지금 발음이 꼬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추이는 어떤 데 되시겠어요? 세법에서 95 많았다가 이제 세법에서 57밖에 안 많으니까 그럼 차이가 해소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많았던 곳에서 더 많이 없어지면 추인돼요. 여기 있죠? 여기 세법에서 연충이 95 많았다가 38이 더 감소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퇴충은 장부가 95가 많았단 말이에요. 퇴충은 장부가. 근데 감소가 장부에서 38이 더 됐잖아요. 그래서 항상 자산 부채가 많았던 곳에서 더 많이 감소하면 추인이 돼요. 그렇죠? 다 감소하면 다 추인, 일부 감소해도 일부 추인. 요게 일단 추인의 본질.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송금불산입.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유보 앞에는 우리가 차감 조정이니까 송금산입이라고 하셔도 되고, 입금불산입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유보 앞에는 가산 조정이니까 송금불산입, 네, 또는 송금산입. 송금불산입, 입금산입. 자, 이거는 무조건 냅니다, 시험에. 요거. 마이너스 요거 무조건 내요. 이거는 퇴충이 없어도 되게 중요해요. 컴퓨터가 안 걸어줘요. 이 연충 추인하는 거 무조건 냅니다. 아무리 쉬워도. 아무리 쉬워도. 무조건 냅니다, 무조건.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송금불산입 유보. 그렇죠? 여기 퇴충의 설정이요. 자, 송금불산입 부채의 차이니까 플러스 유보. 그럼 아래는 우리가 연충의 설정이죠? 연충의 설정 아까 신고조정 사항이에요. 신고조정 사항이니까 송금 산입돼야죠. 비용의 증가. 그렇죠. 그리고 부채의 차이니까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음, 아유, 참, 이거 어떡하냐, 이거. 자, 일단은 여러분들 미리 좀 양해 좀 구할게요. 뭐냐, 오늘 그 실기, 아무래도 실기 입력하는 방법까지만 설명을 하고요. 실기 입력을 아마 내일로 미뤄야 될 것 같아요. 맞죠? 그러면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뭘까요? 복습 좀. 어, 이래가지고 바로 이제 여기 한 건데, 도중에 이거 힘드네, 이거. 참. 아무튼, 네, 오늘은 입력하는 방법까지만 그렇죠. 내일 잘해봐요. 왜냐면 쉬어야 돼요, 여러분.